우리나라 국토의 최남단. 봄바람이 가장 먼저 와닿는 땅끝 해남인데요. 경쾌한 발걸음에서 성큼 다가온 봄이 느껴지는 것 같죠? 땅끝 마을 해남에 왔는데요. 땅끝에 와서인지 벌써 봄 기운이 느껴지네요. 오늘 보러 갈 집이 담장이 넝쿨을 따라가면 있다고 했는데 이 넝쿨이 그 넝쿨이겠죠? 담쟁이 넝쿨을 따라 조금만 걷다 보면요. 아, 담장이가 끝나는 곳에 돌담이 시작이 되네요. 근데 와, 돌담길이 끝나는 곳에 하얀 집이 있네요. 어머나, 바로 이 집이군요. 오래된 돌담이 마치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한데요. 마을 풍경과 참 잘 어울리는 집이네요. 문도, 야, 개비원 문인 줄 알았더니 나무가 있네요, 심지어. 돌이 들려있는 건 봤어도 나무가 들어가 있는 건 못 봤는데, 참 독특하네요. 철사로 엮은 망에 돌을 채워 넣는 것을 개비운이라고 하는데 보통 담장이나 옹벽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독특하게 나무를 넣어 문을 만들었군요. 이쯤 되면 주인장이 누군지 만나봐야겠죠? 우는 모습이 똑 닮은 부부인데요. 서울에서 살다가 아내가 정년하고 오자는 걸 집 예쁜 집 지어줄 테니까 좀 빨리 오자 해서 기왕이면 예쁜 집을 지어줄게라고 꼬셔서 해남에 온 정규인입니다. 저는 그 꼬임에 넘어가서 해남살이 3년차 접어든 정향희입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이게 땅이 그립기도 하고 이 사람 보고 이제 사람 냄새 나는 곳에 좀 가서 살아보자 해서 생각만 하고 있다가 구체적으로 이제 이 사람 몸도 좀 안 좋고 해서 내려오게 된 거죠. 이제 선생님 댁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담장이 이 개비원 담장을 쓰셨어요. 그 이웃집에 있는 저 돌담, 이 재료를 거의 맞추셨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집을 여기 지을 때부터 동네에 좀 스며든다는 느낌으로 나도 이 동네의 뭐 원주민은 아니지만 이 동네에 한 주민으로 살고 싶다는 그런 뜻으로 저담하고 연속성이 있게끔 하는 게 뭘까 보니까 이 개비원 담장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죠. 여기 보니까 구멍들이 이렇게 있는데 혹시 그런 그 바람길을 만들어 주려고 하신 게 맞아요? 네네. 이 안에 중간중간 조명을 넣어서 조명이 또 켜지면 멋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봤어요. 마을의 예스러운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집을 짓고 싶어서 고민 끝에 돌담을 둘렀다는군요. 밤이 되면 바람구멍에서 반짝이는 조명이 낭만을 더해준다지요. 그리고 집은 굉장히 현대적이에요. 이렇게 조형적으로는 굉장히 기역자, 디귿자, 굉장히 세련된 이제 근대적인 디자인을. 기역니은처럼 보이는 건 그 큰 정육면체 큐브 안에서 공간을 하나씩 서랍을 빼듯이 장모님 공간, 아이 공간, 부부 공간 이렇게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앞뒤로도 나오고 좌우로도 나오고. 커다란 정육면체에서 가족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바깥으로 빼내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는데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집을 짓고 싶어서 욕심을 좀 냈답니다. 이 사람은 집을 제가 어떤 집 지을래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그냥 우리 흔히 나오는 집 있잖아요. 그냥 공장에서 딱 찍어낸 것 같은 그런 집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처음에는 작은 집을 짓는다고 했어요. 평수는 작거든요. 1층은 뭐 30평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1층만 할 거냐, 2층만 할 거냐, 뭐 이제 그걸 하다 보면 집이라는 게 자꾸 커지게 돼 있거든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왕이면 하고 자꾸 이 사람을 유혹을 했던 것 같아요. 텐마루가 있고 이 처마가 나왔는데, 야, 이렇게 보니까 이 밑면의 재료가 미송널,
그 노출 콘크리트를 쓰셨네요. 되게 이제 여쭤보니까 콘크리트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실리콘 같은 걸로 이렇게 도장 찍듯이 떡판에 이제 떡살 찍듯이 이렇게 찍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미송을 넣어서 이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압을 세게 줘야 도장이 잘 찍히듯이 압을 줘서 한 2번 터지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잘 나왔고. 콘크리트라고는 믿기지 않는 섬세한 소나무 무늬가 시골집의 정취를 더해주는 것 같죠? 외벽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네요. 근데 하얀 집인데 이 밑에 부분은 뭔가 벌써 곰팡이가 쓴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고 보니 하얀 벽 아래 거뭇거뭇 올라오는 게 보이는군요. 아유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되게 담들이 시멘트가 이제 오래돼서 퇴색하고 해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까만 그 이끼들이 올라간 집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도 그냥 하얗게 밋밋하게 하는 것보다 퇴락한 느낌을 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했는데 해가 넘어가거나 이게 보름달 정도가 떠서 달이 살짝 넘어갈 때가 되면 그림자가 아주 이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 방향을 앉힐 때 정남향을 하는 것보다 살짝 방향을 돌리면 벽에 이런 그림자가 생겨요. 옆집 사시는 교장 선생님한테도 부탁을 해서 감나무 좀 베지 말아달라고. 옆집 감나무 때문에 집의 방향도 바꾸었다는데요. 하얀 벽에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면 감나무 그림자가 멋진 그림을 한 폭 그려내거든요. 정말 한편의 순국화처럼 이렇게 떠오르는 그 심상이라고 그러나 이런 게 참 멋스럽고 이게 시간적으로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런 맛도 좋고. 다들 좋아지는데 저만 곰팡이라고 걱정을 했군요. 네. 시골살이를 결심한 거는 아내를 위해서였다지요. 네, 집사람이 네, 좀 아팠어요. 제가 저희가 늦게 만났어요. 민원실에서 이제 측량 접수 업무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주변이 다 그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신축하는 중이었어요. 완전히 주변이 공사판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지 몰랐는데 제가 유방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가 아이가 뱃속에서 30주 됐을 때 수술을 했거든요. 뱃속에 아이를 품고 암 수술에 항암 치료까지 받았던 아내. 세상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부터 남편의 1순위는 아내와 아이 건강이었답니다. 수술도 하고 뭐 약물 치료도 받고 했지만 자연적인 거, 이제 햇빛이나 바람이나 물이나 공기만 가지고도 사람이 남은 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괜찮은 데서 살고 이왕이면 살면서 계속 이렇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집을 살고 싶더라고요. 남편의 애틋한 마음이 담긴 집 구경 좀 해볼까요? 1층에는 가족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을 배치했다네요.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쏟아지는 햇살에 눈이 부실 정도인데요. 천장에 작은 창을 낸 덕분이라는군요. 현관에 들어와서 이렇게 높은 천장이 있는 거를 처음 본 것 같아요. 와, 거기 심지어 창이 있네요. 빛과 바람이 좀 우리 집에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걸 구상을 하게 됐고요. 특히 이제 비 오는 날 빗소리가 이 위에서 들리면 많이들 좋아하시고 여름에 이제 아들하고 여기 들어 누워서 하늘 보면서 빗소리 들으면서 낮잠 자는 걸 즐깁니다. 여기 누워서 낮잠을 주무신다고요? 네, 여기. 이거 너무 거짓말 같잖아요. 아닙니다. 정말요? 네. 여기서 주무신다고요? 네. 오, 아니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겸손한 집으로 지금 많이 하셨잖아요. 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근데 집에 들어오면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소박해 보이지만 이 정도 급이다. 왜냐면 이런 천창은요 보통 갤러리나 박물관에 많이 해요. 예, 그리고 이 아래에다가 이렇게 좋은 아주 정말 전시품을 놔두면 완전 정말 핵심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지방을 이렇게 극적으로 만들 수가 있구나. 정말 환하죠? 이렇게 따사로운 햇살이 온종일 현관에 머무는 거는
지붕의 천창이 벽에 낸 창보다 3배나 더 많은 빛을 끌어들이기 때문이래요. 주방과 거실은 하나로 트여 있는데요. 창문 너머 펼쳐지는 시골 풍경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풍광이 정말 제 한편의 수묵화 같네요. 너무 예쁘죠. 아, 논하고 산하고 어떻게 이렇게 겹겹이 거기에 심지어 우리가 밖에서 본 담까지. 저희들도 처음에 이제 여기 저 풍광에 반해서 여기 자리를 잡았고요. 담을 이제 저렇게 높이지 않는 이유도 저 풍광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 했고, 오랜 투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아내에게 남편은 담장 너머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선물하고 싶었다죠. 근데 이 거실이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는 이쪽에 이렇게 단차를 둬서 공간의 기능 분리를 하고, 거실에서 한 단 내려가면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아들의 공간인데요. 공부를 하면서도 자연을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전면에 통창을 만들고 테라스를 연결해 아이의 공간을 바깥으로 넓혔다네요. 부엌 위에 있는 이렇게 재료를 달리한 거. 그러니까 여기가 내부 공간인데 약간 반 외부 공간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죠. 저는 노출 콘크리트를 집 안까지 이렇게 끌고 들어온다는 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일반적인 노출 콘크리트의 그런 느낌을 아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무 천장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무의 그 포근함 같은 게 느껴지고 너무 이렇게 곳곳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요. 어디 정말 서울에 가서도 보기 힘든 이렇게 마감재 다 써가면서 한 게 확실히 효과가 있네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요? 네. 자연의 질감을 살린 소박한 분위기가 창밖의 시골 풍경과 조화를 이루는데요. 이 집에 살면서 아내는 건강한 일상을 되찾게 됐답니다. 부부가 시골살이를 감행할 수 있었던 거는 장모님의 도움 덕분이라는군요. 아니 근데 원래는 이제 서울에서만 생활하셨다고 전 들었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우리 농촌으로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불필요한 건 별로 없는데. 이런 평가받기 상당히 어려워요. 네, 좀 뭐 외풍이 있다거나. 외풍 없어요, 하나도. 외풍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많게 생겼는데요? 없어요. 없어요? 그 보일러도 안 켜고 살잖아요. 그러긴 그러네요. 아내의 결혼 조건이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거였다죠. 연고도 없는 해남에 덜컥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장모님 걱정부터 들더랍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장모님하고 딱 1년 떨어져 있었어요. 신입사원 때 서산? 네, 서산에 1년 발령 받고 여태껏 엄마가 양말 빨아주고 셔츠 다려주고 밥 해주고 다 했어요. 설거지하고. 그래서 밥도 저보다 잘 못해. 그러니까 지방에 가는 게 이제 두렵다 그런 것도 있죠. 어머니와 떨어져 살게 될까 아내는 걱정이 많았대요. 사실 장모님도 도시 생활이 더 익숙했거든요. 다행히 선뜻 따라 나선 장모님 덕분에 아내를 설득할 수 있었답니다. 사위가 시골살이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셈이죠. 도화지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이제 이거 봐도 먹여. 이거. 아, 그래? 가을에 토화 잡으러 갈 때 어머니도 같이 한번 가보시죠. 개수지에. 맨형님 이야기로는 젊은 사람들이 가면 망이 많이 안 들어오고요. 그 어머니 같이 좀 복 있는 사람이 가야 새우가 많이 들어온대요. 사위가 지은 집이 장모님도 마음에 꼭 든다네요. 이 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담이요, 담. 그러면 그럴 땐 담이 아니고 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넉살 좋은 사위 덕분에 시골 생활이 심심할 틈 없겠어요. 들고 나기 편하도록 현관에서 가장 가까운 방을 장모님이 사용을 하고 있지요.
아담한 크기지만 이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돌담과 해남의 하늘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창문이 엄청 큰데요? 예, 그래서 침대에서도 하늘이 다 보이고 산이 다 보여서 봄, 여름에는 엄청 좋아요. 그리고 밖에 텐마루가 가끔 날씨 좋으면 밖에 이렇게 나가도 계세요? 예, 여기요? 예, 예. 예, 거기는 별로 안 나가는데 밖에요. 2층은 부부가 사용하는 공간. 아내를 위해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우선 안방을 살펴볼까요? 다른 공간과 마찬가지로 전면의 창문을 크게 냈는데요. 근데 독특한 게 앞에 루버라고 하죠. 예, 보통 목재도 많이 쓰고 하는데 이제 금속으로 저렇게 루버를 만드셨어요. 이게 있음으로써 굳이 뭐 블라인드나 커튼을 안 해도 이렇게 바깥과의 그런 조절이 되더라고요. 예, 시선 그리고- 차단도 하고. 네, 시선 차단이. 저걸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이 햇빛이. 시간대별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이뻐요. 저쪽 네. 마치 해시계처럼. 네. 루버가 사생활만 보호하는 게 아니군요. 햇살의 방향에 따라 시시각각 그림자가 달라지면서 시간의 흐름도 느끼게 해준다네요. 아니 어떻게 안방에 옷장이 저렇게 옷장문이 저렇게 있죠? 그러게요. 참 생뚱맞은 위치에 문이 하나 보이는데요. 뭘까요? 옷장 맞죠? 옷장 같아 보이시나요? 완벽한 옷장이죠? 아닙니다. 저게 제가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어떻게 보면 이 집을 구상을 하고 설계할 때 저건 꼭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공간입니다. 그러면은 옷장이 아니고 드디어 비밀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 와. 눈에 익은 공간이 보이죠? 가족들이 주로 생활하는 1층입니다. 다 보이죠? 아니 근데 보통 이 안방을 만들면서 이 지금 글쎄 소위 내부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굳이 필요했을까요? 일종의 관제탑?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제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남편은 가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고 싶지 않았대요. 이 사람이 이제 몸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선생님한테 들었을 때, 뭐 만감이 다 교차하면서 나 때문에 생겼다라는 자책을 사실 많이 했죠. 남한테 말은 안 했지만, 나 때문에, 아니면 내가 조금 상황을, 예를 들면 뭐 장모님 쓰러졌다든지, 애가 하다가 막 이렇게 다 부러졌다든지 하면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창문만 열고 있었으면 그 상황을 알고 내가 달려갈 수 있었는데, 문 꼭꼭 닫고 있는 바람에 몰라서 애가 뭐 밤새 잘못됐다든지 그런 자책은 안 해야 되겠다라는 염려도 엄청 컸죠. 남편에게는 이 창문이 다른 가족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라고 해요. 아내의 아픔을 뒤늦게 알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는 남편. 어떤 순간에도 곁에서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다죠.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창문 너머로 가족들의 안전을 살펴보고 있다네요. 대충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저는 대충 해. 딱 그런 스타일인데 이 사람은 대충이 없어서 그게 좀 피곤하죠. 아니, 거기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네. 당신이 그렇게 꼼꼼하게 그렇게 신경 쓰고 사니까 이렇게 얼굴이 살이 없는 맞아. 거예요. 너 아이도 더럽고 흰머리도 많이 나는 거예요. 이제 안방의 맞은편을 들여다볼까요? 이 단차가 있는 공간이 또 안에 하나 더 있네요. 네, 서재가 있습니다. 아, 여기 선생님 서재예요? 네,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을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변화가 있고 행동이 있어야 다른 공간에 들어갈 준비도 한다는 생각에 이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스킵 플로우라고, 스킵은 약간 이렇게 비껴난다 이런 뜻이잖아요. 플로우가 이제 층이니까 지형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밖에만 지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바닥도 지면의 연장선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계속 조그만 단차들을 만들어서 비록 아주 큰 집은 아니지만 이 작은 집에서도 그런 지형의 차이나 아주 그 미세한 지형들을 잘 활용했다는 게 되게 돋보이거든요. 계단을 올라가면요. 주인장 부부의 소박한 미소를 닮은 아담한 서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거실을 내려다볼 수 있는 작은 창도 눈에 들어오는데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여지없이 창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뭐 책 읽고 하시다가 가끔 이렇게 내려다 보시고 별일 없나 보시고 뭐 이런 용도의 창인가 봐요. 네. 네. 이게 간접등을 쓰면 굉장히 공간이 아늑하게 보이거든요.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둡지 않을까 이렇게 살짝 우려도 되고. 지금 이 공간이 굉장히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밤에도 딱 그 스탠드 하나 켜놓고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이 사람의 낮잠 아지트. 이 집에서 유일하게 해가 잘 들지 않도록 설계한 공간이 바로 서재라고 해요. 덕분에 남편이 낮잠을 즐기는 아지트로 애용을 하고 있답니다. 모처럼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 그런데 남편의 시선은 계속 1층을 향하네요. 오늘 민석이 잘 노네. 그러네요. 장모님도 편안하신 것 같고. 네. 서재도 아내를 배려하는 공간이라죠. 정년하고 나서라도 열심히 책을 많이 보고 싶은 그리고 틈나는 대로 어쨌든 책을 많이 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 직장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이제 민원인들이 뭐 의뢰를 하면 그걸 해결하러 거의 매일 딴 사람들을 만나죠. 이 사람 같은 경우 사람한테 본인은 잘 못 느끼는데 사람한테 시달리는 것도 있어요. 좀 쉬기 위한 게 간절했는데 집사람도 다행히 이 분위기에 녹아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100점 만점에 95점? 난 200점은 나올 줄 알았는데. 2층에 보이는 저 독특한 공간은 어딜까요? 서재를 통해 이어지는 테라스인데요. 어머나, 작은 잔디밭까지 달려있네요. 근데 참 또 이 잔디밭까지 이렇게 가꾸셨네요. 이제 아내가 이제 몸이 조금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외에서 운동하는 것도 좋은데 서재에서 책을 읽다가 자연스럽게 여기 테라스에서 돌다가 뭐 운동 한번 해야 되겠네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 한 100바퀴 정도는 이렇게 밖에 좋은 자연을 놔두고 여기서 100바퀴를 돌아요? 굳이 밖을 안 나가더라도 1층이건 2층이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또 사모님도 오시고. 여자 마음을 넣는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아내의 운동은 간단합니다. 맨발로 잔디밭을 걷는 건데요. 남편의 눈초리가 날카롭죠? 아니 걸음을 걸을 때 운동하러 나왔잖아요. 네. 운동이 되게 걸어야지.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든 대충 하는 법이 없는 남편의 잔소리.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염려와 애정은 누구보다 아내가 잘 알고 있다네요. 요거 지금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100%입니다. 집 너무 좋아요. 조금 내려놓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편의 손에 이끌려 시작한 시골살이 덕분에 아내는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내려온 지가 한 3년 됐나? 3년 됐는데 시골 살아보니까 어때요? 근육도 많이 붙은 것 같고,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이런 내가 다 할 테니까 아프지만 마세요. 다치지만 말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시골 사람 다 됐다는데요. 두 사람의 시골살이가 앞으로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저도 응원할게요.